자, 정치권 쟁점으로 급부상한 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 오늘 검찰이 김 씨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실은 희대 대선 공작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대선 사흘 앞두고 녹취록을 풀어 대선 결과를 바꾸려 한 것으로 공작 목표는 윤석열 낙선이었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자, 문제 인터뷰는 대선을 앞둔 21년 9월 이 김만배 씨가 신앙림 전 언론노련위원장과의 인터뷰인데,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영 씨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윤석열 주임 검사가 커피를 타줬고 사건도 무마해 줬다는 건데, 대선 사흘 전 뉴스타파가 이를 보도를 했죠. 당시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는 조우영에게 왜 커피를 타줬냐 이렇게 묻기도 했고요. 대장동 비리 몸통은 윤석열 후보라는 공세를 폈었습니다. 현재 검찰은 김 씨가 윤석열이 커피를 타줬다고 말할 테니 양해해라. 시간 지나고 사실이 아니었다고 하면 된다. 걱정 말라.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앙림 씨가 받은 돈 1억 6,500만 원도 그 대가로 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장윤성 기자님, 네. 이제 대통령실은 이제 일종의 김대엽식 같은 정치 공작이다.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배후 의혹까지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 사건 여러 갈래로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인터뷰인지 그 한국일보 선후배 사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신앙림 위원장은 84년 입사, 그 다음에 김만배 씨는 92년 입사더라고요. 그래서 선후배 사이에서 만났다. 다 떠나서 돈을 받았다는 것은 이거는 도의적, 상식적, 그리고 언론 윤리상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 점에 대해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정말로 이게 무슨 그 대선 공작용이었냐? 네? 대선 희대의 대선 공작 사건이다라고 하려면 최소한 공작에 걸맞는 스토리가 나와줘야 되는데요. 그냥 이것은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그 2021년도에 20년 만에 김만배 씨 부친 부고 기사를 보고 신앙림 전 위원장이 먼저 연락을 해가지고 2021년 9월 15일 성남의 한 커피숍에서 만나서 대화를 한 내용이고, 72분 전량을 내일 그 뉴스타파 측에서 전체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 가운데 대장동 얘기도 있고 자기들 옛날 선후배 사이의 대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하튼 공작을 하려면 최소한 민주당에서 먼저 입수를 해서 이것을 뉴스타파에 줘서 적정한 시간에 관리를 하면서 요때 보도해 줘라라는 최소한의 녹음 파일이 나오든지 거기에 부합하거나 합당할 만한 내용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인터뷰 한 건인데 이걸 가지고 희대의 무슨 공작이었다라고 어떤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준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서 변호사님, 공작도 아니다, 공작도 아니고 또 배우도 없다, 이런 주장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사건은 김대엽 공작에다가요 드루킹 공작까지 섞은 정말 이게 최악의 희대 공작이다 이래 보고요. 여기서 이제 그 김만배 씨하고 신앙림 씨는 조연입니다. 아하. 이거의 주연은 민주당, 그 다음에 그 MBC나 JTBC 언론,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의 검찰, 세 개가 저는 주연으로 봐요. 자, 그럼 여기 검찰이 왜 주연이냐? 그때 그 검찰은요 이미 그 조우영 씨 진술이나 남욱 변호사 진술을 통해서 윤석열 중수위까지 커피 안 타준 거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게 전직 검사지만 윤석열 대선 후보가 연루된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검찰은 충분히 진술서를 확보하고 있었거든요. 아니라는 걸. 그러면 이게 아니라고 해명했어야죠. 끝까지 침묵을 지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검찰이 정치 중립을 지킨다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문재인 정권의 검찰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한테 불리한 거니까 모른 채 했다. 알고 있어도 불구하고 이게 저는 공모다, 이래 첫째 보고요. 두 번째, 더 황당한 게 MBC나 JTBC 같은 언론이에요. 이걸 대대적으로 보도를 해요. 자, 언론에서 가장 중요한 게 확인 의무입니다. 이거 안 하면 언론도 안 해요. 그럼 누구한테 확인해야 돼요? 언론이 조우영 씨한테 확인해야죠. 네. 김만배 씨는 들었던 거예요. 조우영한테. 그럼 전문 증거를 합니다. 아무런 증거 능력이 없잖아요. 김만배 말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럼 이게 MBC든 JTBC든
조우영 씨한테 당신이 윤석열한테 커피 태워먹고 여기 들었습니까? 물어봤어야죠. 그럼 조우영 씨가 아닙니다 했을 거야. 근데 안 물어봤잖아. 이게 언론입니까? 당사자한테도 안 물어봤잖아요. 아니요, 물어봤는데 답을 하지 않아요. 아니 그렇더라도 인정 안 하면 당사자가 인정 안 하면 보도하면 안 되는 거죠. 인정하지 않았다고 이걸 이게 보도했어요. 대대적으로 보도했잖아요. 김만배 말만 가지고. 이게 저는 언론에서 최선의 취재, 주의 여러 가지 확인을 했느냐. 검찰이든 조우영 씨든 저는 이게 두 번째 의문을 제기하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민주당은 어떻게 내용을 알았습니까? 어떻게 알고 이게 윤석열 대통령 후보 토론할 때도 커피 타준 적 있냐고부터 미리 사전에 그런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몸통이 윤석열이라는. 이걸 저는 과연 이게 김만배 씨가 민주당 측에 뭐 정지상이든 말 안 했을까요? 신학님 씨는 말 안 했을까요? 저는 민주당이 알았으니까 대대적으로 미리 질문이 오잖아요. 폭로 대선 3일 이전부터. 따라서 이 세 가지 이유로 저는 몸통 따르고 있다 봅니다. 우리 조 부위원장이 세게 반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게 허위인가요? 누가 허위로 확인해 줬어요? 조우영이 부인한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윤석열 당시 검사, 그다음에 박영수 당시 변호사, 그리고 이들이 그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 일정 부분 수사를 무마해 줬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그 이전에 수많은 보도와 녹취록에서 내용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에 더해서 커피 한 잔 타줬냐 안 타줬냐만 더해진 거예요. 이게 뭐 대단하게 뭐가 더해진 것처럼 얘기하시지만 그 이전에 이미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남욱의 진술, 정영학의 말, 그다음에 김만배의 말 이런 내용들 속에서 다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근데 거기 하나만 더 더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 윤석열이 당시에 수사팀장으로 있었습니다. 윤석열 당시 검사가. 근데 이 사건 수사가 사실상 덮어주기 수사였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수사를 오히려 패서 조사해서 밝혀야 돼요. 근데 적어도 부실 수사인 점은 다툼이 없습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 이미 조우영이 대출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20억 원 정도를 수수했다는 거는 계좌 추적 결과로 다 나왔어요. 근데 이권 조치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이게 간단한 수사였냐면 그 이후에 채 2년도 되지 않아서 수원지검에서 그 부산저축은행 수사 기록만 가지고 추가로 조우영을 입건합니다. 그래서 처벌을 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사건 수사가 얼마나 부실 수사로 흘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말할 자격이 없어요. 일단은 부실 수사를 한 그 주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건 관련해서 지금 뭐 이거를 희대의 정치 공작, 그 다음에 막 그렇게 뭐 조작하고 왜곡된 보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건 그렇게 막 뉴스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 당시에 가장 큰 뉴스는 이른바 대장동 그분 뉴스예요. 대장동 그분 그 녹취록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당사자한테 주관적으로 기억나냐 안 나냐의 문제가 아니라 녹취록이랑 물증을 확인해 보면 돼요. 근데 그걸 확인조차 하지 않고 마치 확인한 것처럼 녹취록에 대장동 그분이 등장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동아일보에서 첩보를 쏘고 그 다음에 온갖 종편과 그다음 지상파 방송 그 다음에 모든 언론사들이 집중포화를 쏴댔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은 이른바 대장동 그분이 누구냐 아니냐에 따라 판가름 난다고 할 정도로 이슈가 된 사건이에요. 근데 그게 결국 아무 근거 없는 허위 보도인 게 밝혀졌거든요. 만약에 이동관 위원장이 이번에 국회에서 하신 말씀대로라면 동아일보 당장 폐간하십시오. 네, 우리 부대변인. 네, 뭐 이런 정도의 사건이 밝혀졌는데 이거를 대선 공작 게이트가 아니라고 한다면 뭐 대통령 바꿔치기 프로젝트 뭐 이런 말을 붙이면 될까요?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게 공작이 아니라고 하는지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당시 대선을 3일 앞두고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녹취록 내용의 핵심은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를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으로 조작하는 이런 허위 사실이 왜 조작이라고 거죠. 그러세요? 아직 확인된 거 없습니다. 마치고 좀 해주십시오. 예, 몸통으로 조작하기 위한 허위 사실이 담겨 있었고요. 다시 말하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내리기 위한 허위 사실인 거죠. 그리고 그 인터뷰를 제공했다고 하는 이분 뭐 언론인 맞나요? 제가 어쨌든 이 신학님이란 사람은 뒷돈을 받은 게 밝혀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 전국에서 가장 휘발성이 높고 국민적 관심을 많이 받았던 이슈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장동 게이트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 점을 본다면 저는 이 사건이 그 이슈의 당사자를 이재명 후보에서 윤석열 후보로 바꾸기 위해서 부동산 투기꾼, 언론사 그리고 정치권의 일부 인사들이 어떤 일종의 콜라보를 해서 어떤 공작성 음모를 꾸몄다고 충분히 볼 수 있고요. 제가 언론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저도 이 당시 이 뉴스가 났던 시점이 기억이 나요. 당시 저도 대선 캠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주말 저녁 시간대 이제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이례적으로 이제 이 단독 보도가 뜨고 나니까 특정 언론들이 바로 요걸 받아서 전방위적으로 배포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모든 포털의 최상단에 이 허위 녹취록 사건이 당시 이제 올라가 있었고, 윤석열 당시 후보 캠프의 의견을 대변하는 뭐 반론 기사는 제 기억으로는 채 10%도 되지 않는 비중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건 자체가 실질적으로 대선에 영향을 미친 것이에요. 그러니까 득표율에도 영향을 미쳤고 표를 날아가게 만든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오마이뉴스라든지 특정 뉴스들이 분명히 어떤 역할을 한 것인데, 이런 것들이 단순히 공작이 아니다, 그거는 과한 추측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한쪽의 의견만을 반영한 것 같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이 가짜뉴스, 이 허위 녹취록 보도가 나오고 나서 가장 먼저 등에 올라탄 선수가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게 네. 중요한 점이에요. 이게 올라오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트위터를 했고, 얼마나 토론에서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 윤석열 후보라고 공격을 많이 했습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로 토론에서 그 강직한 윤석열 당시 그 검사 출신의 후보가 대출 브로커한테 커피를 타줬다? 이런 얘기를 사실로 들으면 표가 우르르 날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공격하는 게 0.7% 차이로 대선에 졌기 때문에 어떤 협치를 해야 되고 지금 저희를 공격을 하고 있는데, 0.7%가 아니라 그 사건이 없었으면 7% 차가 났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요. 진짜 그 정도로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원점에서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서 국민들한테 좀 명확히 알려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